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국 세력이 소위 한 나라를 만들 때는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정치 세력이 건국 세력이 있는데 그 건국 세력의 정치적 권위와 지도력이 상당히 약했다, 취약했다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중국은 그들의 건국일을 맞아서 그 5천년이라는 역사, 세계에서 가장 장구한 단일 문명의 역사를 갖는 중국도 중화민국 건국 60주년 해서 해마다 그 건국의 기념을 장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나라를 세운 공산당이라는 세력 자체가 강인하게 존재하면서 건국의 기억을 자기 집권의 정당적인 근거로 삼려고 하는 강한 정치적 동기가 그와 같은 건국의 행사를 하게끔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국민의 그 동의와 지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건국 이래로 그와 같은 그 건국의 기억을 하나의 그 자기의 정치적 권위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국민의 통일과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융합세력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처음부터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건국 세력을 크게 이야기하자면은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온 임시정부 세력, 그리고 국내에서 일제 의학과 차별화에서도 근대 문명을 세운 김성수 선생으로 대표되는 저는 근대 문명 세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 세력들이 처음부터 심하게 공산주의와의 투쟁에서는 같은 전선에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고 그 분열의 역사를 좀 자료를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한국인들은 나라를 세울 때 있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 의학과 차별과 멸시와 모멸을 받은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특별히 분열을 했을까? 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그 분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데요. 심하게 분열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이후에 건국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테크노크라트, 시험적인 민족주의적인 이런 군부 출신의 유능한 정치가들이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나라를 근대화시키는 과정이 한 6년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당초 건국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후 또 이른바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아예 대한민국의 건국사 자체를 매도하는 이와 같은 역사학이 공식 역사학으로 성립하는 이러한 좀 비겁히 어떤 건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새로운 통합적인 어떤 역사학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강인한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집권을 해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과연 30년 뒤에 이 나라가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사실 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